今日は鈴木啓太、中村健吾が隣にいるだけあって随分と前に出てきました。完全にボールから遅れてるの分かってますからね。完全に 상대팀의 무모한 태클로 크게 쓰러진 엄원상은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괜찮지만 마지막까지 체크해볼 것이다. 황선홍 감독, 우즈베키스탄과 경기가 끝나자마자 상대팀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우즈베키스탄과 4강전에서 격전 끝에 2대1로 승리했고 우승이 코앞인데요. 아시안게임 첫 3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 정우영의 멀티골 활약과 선수들의 헌신적인 플레이 덕분에 무사히 결승에 진출하게 됐죠. 4강전에서 일본이 홍콩을 꺾었기 때문에 결승은 한일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즈베키스탄전 말도 탈도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8강전에서 소림축구, 격투기 축구로 악명 높은 중국을 쳐부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번에는 중국보다 더한 상대를 만나서 고생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피파 랭킹 75위인 우즈베키스탄은 26위인 한국과 그 수준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16전 11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우즈베키스탄전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6탄전급의 거친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일명 깡패 축구단으로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이번 4강전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맙니다.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낸 대한민국. 오른쪽 중원에서 얻은 프리킥을 이강인이 옆에 있는 홍석현에게, 홍석현은 박산 오른쪽 엄원상에게 넘겼고 그는 문전에 있던 정우영에게 연결했습니다. 정우영이 빈 골대로 공을 밀어넣으며 완벽한 득점을 이뤄냈는데요. 그때부터 우즈벡 선수들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강인 선수를 상대로 백태클은 물론 팔꿈치까지 여러 차례 써가며 집중 포화 공격을 해댔고요. 미드필더 이브라지모프가 정우영을 손으로 밀치고 율바세프가 홍현석의 다리를 걷어찼죠. 거기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상대가 점프를 하지 않아서 조영욱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차분한 모습만 보여주던 황선홍 감독이 벌떡 일어나 주심에게 항의할 정도로 위험한 플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반 17분에는 엄원상이 상대의 백태클에 당해 정강이를 가격당하고 발목까지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부상이었죠? 한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엄원상은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일어납니다. 잠시 절뚝이며 걷다가 결국 선수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쿠웨이트 국적의 아마르 아쉬카나니 주심은 이런 식의 태클을 경기 내내 방치했습니다. 현장 중계를 하던 중국인 해설자마저도 저 정도의 태클은 주심이 관여해야 할 텐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할 정도로 말이죠. 중국인 해설자들은 VAR 판독이 없어서 아예 작정하고 하는 것 같다고 말도 덧붙였는데요. 내로남불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막장 플레이를 펼치던 우즈베키스탄은 그 대가를 퇴장으로 치렀습니다. 후반 27분 이날의 문제아였던 브리에프가 연속으로 경고를 받은 끝에 퇴장당한 건데요. 그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길길이 날뛰는 등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 경기 후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외신에서까지 바로 비판하는 기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심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치에 가까운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석연치 않은 판정도 그렇고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을 입는 상황에서 심판진 수준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렇게 지탄받는 상황에서도 티무르 카파즈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아주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옐로우 카드를 남발한 것 같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거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인데요. 그럼 그가 한국팀을 향해서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걸 인정한다. 이번 경기로 우리는 한국 선수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했다. 우즈벡 선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방치 심판 아래에서 경고를 4장이나 받고 퇴장까지 한 우즈벡. 이런 입에 발린 말 대신 제대로 된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경기 후 중계 화면을 돌려보던 팬들은 또 한 가지 어이없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우즈벡 선수인 다브로노프가 송민규 선수를 심판 몰래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요. 누워있는 브리에프 선수 옆에 공을 가져다 놓으며 프리킥 자리를 확보하던 송민규 선수에게 다가온 다브로노프. 오른쪽으로 바짝 붙더니 심판이 보지 않는 사이에 왼손으로 등을 퍽 칩니다. 화가 치솟은 송민규가 넌 뭐하는 거냐며 즉각 항의하자 정신이 나간 건지 송민규의 어깨를 밀치기까지 했죠. 결국 문제가 커질 게 두려웠는지 그는 사과하는 것처럼 송민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요. 이마저도 딱히 호의적인 제스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이런 비매너만큼은 원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세레머니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번 득점은 얻어 걸린 골에 불과했죠. 그런데 얄로리딘 노프가 득점 후 경례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것도 왼손으로 말이죠. 한국 선수들의 구면제 이슈를 알고 있어서 일부러 조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허접한 실력은 물론이고 악질적인 행동들까지 보면서 열이 뻗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 반칙이 난무하는 악조건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 우즈베키스탄을 참교육해버렸죠. 멋지게 이겼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부상이 걱정인데요. 우선 엄원상 선수는 예상보다 큰 부상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장 밖으로 엎혀서 나가는 게 목격됐고요. 황선홍 감독까지 우려를 표했죠. 엄원상의 스피드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공략 전술을 자주 사용했던 대표팀으로서는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우즈벡 선수들이 태클을 할 때마다 발목을 고의적으로 가격한 탓에 나머지 선수들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심한 태클을 당한 선수만 해도 이강인, 조영욱, 서령우, 홍현석 등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라는 점에서 컨디션이 걱정됩니다. 부디 무사히 결승전에서 모습을 봤으면 하는데요. 오는 7일 일본과의 경기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결승 한일전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뛰었던 2018년 대회에서 한국은 일본을 꺾고 멋지게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현재 정우영 선수 총 7골을 기록하며 득점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우승을 이끌었던 공신 중 한 명인 스트라이커 황의조 기록과 2골 차이입니다. 침착한 슈팅과 안정적인 결정력이 장기인 만큼 일본을 상대로 멋진 플레이를 펼치리라 기대되고 득점 기록도 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 이강인도 다음 경기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현란한 드리블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을 갖고 놀고 있으며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는데요.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보이지만 황선홍 감독이 철저하게 체력을 계산해서 선수들을 기용하는 중인 만큼 이강인 선수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메달입니다.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결승전 후에도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승을 기원하며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